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정부 약속해줘인데요. 매니저님 왜 웃으시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화면에 안 나가고 이거죠. 있길래 이거 해야 됩니다. 네. 약속을 해줄 수 있을지 정부 정책들 관련 주까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당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짚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정책이 이제 총선 전 4월 전까지 그럼 계속 나오는 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리고 주목도가 높은 섹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상승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비트코인 관련주들, 뭐 우리기술투자, 뭐 위지트, SCI 평가와 정보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상당히 또 잘 고가권을 팍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코인 관련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면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도까지 그런 상승분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아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밌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물론 주식시장에 관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이쪽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 제가 재밌는 자료 그럼 화면 보시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일단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이건 지금 뭐냐면은 자, 코인의 가격은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밑에 노란색, 주황색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뭐냐면은 코인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계좌 생성하시죠? 계좌 만드시죠? 네. 지갑 생성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일 겁니다. 아마 현물 ETF를 통한 자산이 또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관련된 비트코인 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반감기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선행적인 기대감이 코인주에 녹아들고 있다, 코인에 녹아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반감기가 뭐냐 이렇게 좀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의 총 생산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예요.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기간마다 이게 계속해서 생성이 되면은 가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기 때문에 각 구간마다 일정 수치에 도달을 하면은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난이도가 대폭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100개를 캘 수 있었던 게 반감기에 도달하면은 다음부터 50개 채굴 할 수 있고 네. 50개 채굴하던 게 반감기 도달하면 25개 채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럼 채굴은 어려워질 거고 네.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또 사겠죠. 네. 그런 이제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가까운 기간 내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09년, 2012년도, 2016년도, 2020년도 언제였죠? 코로나. 네, 이때 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때 지금 주가 비트코인 변동성을 보시면은 반감기 이후로 원래 반감기라는 그런 채굴 관련해서 어려워지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채굴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겠군요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왜? 어려워지니까 매도를 해서 내 수익을 챙겨야 될 게 아닙니까? 채굴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에서는 항상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일어났었던 게 대세적인 지금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왜? 어차피 제한적이고 주가 향방 흐름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큰 낙폭,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망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총량의 10%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이에요. 잃어버린 돈입니다. 네. 흔히 말해가지고 어딘가에 누군가의 하드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매물이 나와서 매도를 때린다면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은 그거 받아먹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장기적인 지금 우상향, 이 반감기에 대해서 시기가 올해 4월에서 5월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선행적인 우상향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기술 투자는 반감기 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고 보이시면은 2020년도 반감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2020년도예요. 지금 보시면은 1차 상승 파동이 일어나고 조정 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도 1차 상승 이후 약 조정 이후 다시 큰 파동?
일어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도 지금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저도 막 시장을 대응하면서 좀 위험 리스크 있는 부분도 항상 짚어드리고 방어적인 모습을 취할 땐 방어적으로 취해야 됩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만약 최악의 사정을 가정해 봅시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밀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럽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참전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3차 대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아, 그때 코인. 코인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도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상당히 좋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대비해서 그래서 수익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빼어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테마성의 장세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 반감기 내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붐을 일으킨다면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전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서 보여줬었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ETF가 지금 미국 내에서 상장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ETF 접근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시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정말 쉬워졌다는 거겠죠. 그 부분 때문에라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저는 좀 관심 있게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항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지만 STO나 NFT와 같은 종목군들은 조심하시자.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습니다. 중앙 정부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NFT나 STO는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주체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STO나 NFT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테마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비트코인 이런 가상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나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도 투자가 된다면은 그걸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월 달, 5월 달에 반감기가 다가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모멘텀, 관련주들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다뤄볼 거는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서 금요일에도 관련주들,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었고 오늘도 또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길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좋은 관점과 나쁜 관점이에요. 이게 좋은 관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정부가 이길 것이다? 아니요. 정부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기술적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 비대면 의료는 우리가 생활 내에서 편의성을 항상 추구를 하기 때문에 네.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다면은 비대면 의료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상할 건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퓨노랑 루닛 그런 종목이 왜 올라갔습니까? AI와 연관되면서 차세대 기술이니까 올라갔다시피 비대면 의료와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우상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었고요. 자, 그러면 좀 좋게 말씀드렸고 단점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이번에 결론 의사들의 파업이라고 하죠. 전공의들의 특히 전공의입니다. 전공의 분들의 파업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그 전공의 분들이 파업하시는데 과연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이 뭡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라고 한다면은 의사 정원수가 늘어나니 이득 관련된 부분이 조금 가까이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로스쿨 사례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로스쿨 사례 때도 이슈가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금방 사그러들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좀 강경하게 나옵니다.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의 또 이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정지와 같은 강경한 수단이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는 일단 파업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관련주들이 더욱 부각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통신과 같은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코카권에서 윗골을 달면서 내려왔던 게 정부에서 의사 면허 정지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는 오래가지 않겠구나 라면서 꺾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기술의 발전의 한 편을 또 차지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법한 섹터다. 그렇게 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십니까?
차익 실현을 전반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빅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이게 엔비디아 같이 지금 CPI 발표가 나왔었고 뭐 PPI 발표가 나왔어도 시장이 어찌 보면 나스닥이 무너졌잖아요. 전거래일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1%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디커플링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있으면 단기적으로 이제 좀 올라오는 게 있으면은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언제나 좀 좋은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럼 PBR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한번 짚고 그러니까요. 넘어가 안 볼게요. 오르던 종목들 오늘 또 크게 많이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좀 나뉘시잖아요. 뭐 PBR 봐야 된다, 뭐 PER 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딱 항상 말씀드려요. 자사주 비율 보이시자고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PBR과 관련돼 가지고 좀 주주 환원 가치 가능성이 높고 재무 건전성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자사주 환원책과 관련해서 세액공제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이 나왔었고 그 부분은 26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자, 이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거는 제가 과거의 사례에서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전해드렸었던 게 2018년도죠. 2018년도 당시 KRX 300 코스닥 지수에서도 동일 그때 당시에도 총선책으로 나왔었던 이력이 있었고 발표 난 이후에 조정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 변수권으로 조정이 나왔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PBR 정책 관련해 가지고 너도 나도 야나도 하면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서 대변수가 안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대변수 나올 거는 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뭐 최악의 경우로 가는 전쟁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없으면 시장은 그럼 우상향,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좀 타기 위해서 조금 늦게나마라도 좀 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저는 좀 자사주 비율이 좀 높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사주 비율이 좀 높은 종목 몇 종목을 좀 리스트업을 좀 해왔는데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은 뭐 신영증권 36.2%입니다. 상당히 높죠, 자사주 네. 비율이. 뭐 LMS 35%, 코아스 캠테곤 34.9%, 뭐 30%, 20% 이상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신영증권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증권 그리고 LMS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신영증권은 최근에 계속 우상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LMS 한번 보실게요. LMS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저 PBR 종목들 타신 분들은 타셨겠고 지금 늦게 타시는 분들 좀 항상 제가 말리는 거는 네. 이미 이것도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다시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사주 비율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높은데 재무 건전성도 좋은 종목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융이나 아니면 보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중만 높다고 이렇게 모든 종목이 가진 않기 때문에 네. 좀 이 평가를 하시고 하시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자사주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을 이루면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시면 좋고 여기서 이제 자사주를 한번 같이 곁들이면서 개별적인 이 종목의 호재권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가셔야 된다.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지는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이 표는 제가 방송 끝나고 저희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아마 총선이 4월이에요. 그렇죠. 4월입니다. 3월 달에는 뭐 주주 환호책 이야기하는 총선 그리고 뭐 상패가 또 나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3월 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혼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포인트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4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강력하게 비춰졌다면은 4월 달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또 의구심이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즐기실 거면은 저는 이번 달 중에 최대한으로 즐기시고 2월 말까지. 그렇죠. 2월 말까지 최대한으로 즐기시고 발표 나온 이후에는 좀 향방 좀 바라보면서 가시자. 3월 달은 상패 시즌이고 4월은 총선이다. 이렇게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일에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PBR 관련주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사주 비율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